오늘은 우리가 AI 가수 권혁, 딘을 왜 그리워하는지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앨범 한 장 내고 튀었어요. 딘이 인터뷰에서 작업 관련 질문을 받으면 그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 있는 것처럼 대답을 했죠. 이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세상 밖에 나온 그의 결과물은 AI가 대체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그리고 딘이 앨범을 못 만드는 부류였다면 팬들은 기대도 안 해요. 근데 데뷔 앨범을 성공적으로 뽑고 이 집 떡밥을 오지게 날리고 잠수를 타버리니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집 수록곡이 될 예정이었던 성공개 곡들도 다 좋았는데 말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딘의 모든 팬들에게 이런 찐한 아쉬움을 남길 만큼 그의 첫 EP는 앞나 소리로 하이받은 그를 R&B의 슈퍼스타로 탈바꿈시킨 앨범이에요. 딘의 이름과 앨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앨범은 제임스 딘의 영향을 받았죠. 앨범 제목에 쓰인 이 130은 제임스가 애정하던 포르쉐에 마킹돼 있던 숫자인 동시에 딘의 앨범 시리즈명입니다. 아마추어 카레이싱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차에 대한 애착과 지식이 남달랐던 제임스는 숫자 130이 마킹된 포르쉐를 더 빨리 달리게 하도록 직접 개조하며 탔다 하죠. 이때 한 엔지니어는 제임스에게 차를 너 꼴리는 대로 계속 개조하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그를 말렸는데 제임스는 신경도 안 쓴 채 개조를 이어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제임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딘은 그의 이런 실험 정신을 본받고자 앨범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실험적이라고 해서 완전 언더그라운드에서 나올 법한 사운드를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연구와 실험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뜻이라 하네요. 참고로 숫자 130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어느 곳에든 영감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10대들의 우상 제임스 딘과 그의 정서적 아들인 딘과 어울리는 의미죠. 그리고 130 무드 뒤에 붙은 트러블은 앨범 테마인 연인과의 문제를 나타내면서도 과거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어떤 일반적인 통념과 사상을 깨는 세상의 문제아가 되고 싶다는 걸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뻔한 음악을 하지 않겠다는 아티스트로서의 저항정신도 담겨있고요. 이처럼 앨범명에서부터 많은 의미를 내포시킨 딘인데 앨범의 구성을 파고들면 더욱 흥미로워지죠.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처음 본 사람은 이 앨범은 거꾸로 들어야 하는 건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 왜냐면 1번 트랙이 아우트로이기 때문이죠. 근데 전 이 앨범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잡든 대략적인 스토리는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가지만 스토리는 어느 지점에서든 이어진다 생각해요. 다만 순차적으로 들었을 때 딘이 곡에 심어놓은 장치들은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순 있습니다. 먼저 앨범을 역행해서 들으면 화전 첫눈에 반한 상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다가 권태기를 겪으면서 그 사랑이 시들어가고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되며 방황하지만 그녀에게 다시 연락이 오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순행적으로 들어도 헤어진 그녀에게 연락이 오고 지난 연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지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스토리가 나오죠. 마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메멘토를 연상케 하는 사건의 순서를 재구성한 연출이에요. 앨범의 아트웍을 보면 딘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소파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남자와 그의 앞에 놓인 수많은 술병들. 앨범을 순서대로 들었을 때 초반부처럼 그는 전 여친을 잊지 못해 아주 떡이 된 상태죠. 근데 이 앨범을 세로로 뒤집어서 보면 문 밖으로 나가려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앨범을 역순으로 들었을 때의 초반부 같이 사랑에 지친 것처럼 자세가 정적이지만 어쨌든 세상 밖에 나가려 하는 의진이 있어요. 아트웍에 담긴 색상이 이 배치에 대한 해석을 잘 뒷받쳐주고 있죠. 먼저 방안을 뒤덮고 있는 보라색은 우울과 죽음을 뜻하는 색인 것과 더불어 대립되는 감정이 혼재한 심리를 나타낸다 합니다. 그니까 만남과 이별을 다룬 이 앨범의 주제를 보라색 하나로 함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문 밖에 서있던 남자, 이 남자가 입은 옷은 노란색이에요. 근데 또 노란색에 대비되는 색상이 이 방 전체를 뒤덮고 있는 보라색이죠.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은 없지만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그가 새로운 상대를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걸 뜻하겠죠. 노란색이 죽음과 우울함을 뜻하는 보라색과 아주 반대되는 색이니까요. 또 소파 위에 누워있는 검은 남자와 흰 탁자 위에 놓인 술병들, 이것들 역시도 대비되는 색상이며 술은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지만 결국 남자를 어둠으로 이끄는 존재란 걸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임스 딘이 사망했을 당시 입고 있던 옷도 검은색이었다 하죠. 딘은 이 앨범 뒤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싱글을 나름 꾸준히 발매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딘이 이 앨범으로 상업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이어진 곡들에선 다소 뻔한 사랑 얘기보단 인간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로 신곡을 발표했단 거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엔 인스타그램 속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가며 외로움과 박탈감을 드러내고 하루살이와 하울링 404는 반복되는 허무한 시스템에 갇혀버린 자신을 어떤 상실감에 빗대서 표현했죠. 숨은 인생의 템포를 낮춰서 가도 된다는 어떤 안도감의 감정을 전달했고요. 딘은 매 작업물마다 다양한 주제와 이젠 특정 장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독특한 얼터너티브 사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딘의 모습이 우리가 그의 다음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죠.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딜 놀러 갔다지 말하지 않아도 돼 더 중요한 건 우린 이렇게
또 디는 아티스트로서의 마인드셋이 진짜 남다릅니다. 일단 음색과 발성을 위한 연구는 물론이고 프로듀싱, 아트워크, 뮤직비디오에도 자신이 직접 관여하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자신의 철학과 매번 새로우면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는데요. 뭐 일단 목소리를 쓰는 것부터 그가 평범한 R&B 싱어는 아니란 게 느껴집니다. 음을 길게 끌거나 짧게 끊어치는 여유로운 완급 조절과 보컬과 랩을 넘나드는 탄탄한 기본기, 진성과 가성을 오가는 화려한 스킬. 그는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자기색이 확실한 아티스트란 생각을 심어주죠. 또 디의 메가히트곡 인스타그램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는 자기 작업물의 총괄 디렉터라고 느껴질 만큼 다양한 면에서 디테일을 살립니다. 노래가 시작될 때 디는 퀭한 눈을 뜬 채로 스케이트보드를 기타처럼 연주하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의 줌은 계속 빠지면서 디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이 넓은 공간에 자신만 덩그러니 있는 걸 의식한 듯 다시 보드를 튕깁니다. 그러다 카메라의 줌이 멈추자 디는 이내 뭔가 깨달은 듯 보드를 던져버리고 생각에 잠시 잠기죠. 곧이어 그의 뒤에 물처럼 나오는 액체, 즉 인스타 속 수많은 정보들을 홀린 듯 보다가 어느 시점부터 몸부림치듯 악을 쓰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뒤에 나온 인물들과 상황은 버락 오바마, 찰리 채플린, 전시 상황 등이 있는데요. 오바마는 SNS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현실 세계로 나가란 말을 한 적이 있고,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명언을 남겼죠. 그리고 전시 상황은 누가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마치 전쟁처럼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현상에 빗대서 그를 비판한 것 같습니다. 뭐 병사 개개인이 인스타그래머인 셈이죠. 또 주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뮤직비디오는 계속 진행이 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디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괴로운 듯 비틀거리다가 인스타그램이란 꿈으로부터 빠져나오죠. 그리고 마치 정보의 바다에 잠기는 것처럼 뮤직비디오는 그렇게 연출이 되던 중에 화면이 갑자기 검게 바뀌고 노란색 자막과 함께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이는 딘이 검은색 화면에 반사된 당신에게 동질감을 부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기도 검은 화면에 비친 당신처럼 인스타를 할 때면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고 말이죠. 그리고 원래대로 화면이 돌아오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쯤 딘은 미친놈 마냥 혼자 웃습니다.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선 갑자기 또 개정색을 빨죠. 자신이 의미 없는 인스타를 하면서 깨달은 허무함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당신에게 쏘는 무언의 눈빛, 마치 넌 인스타 같은 거 하지 마라 라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딘은 마지막에 자리를 뜨면서 인스타로부터 로그아웃을 했고 이걸 리얼로다가 실현시켰죠. 뭐 이 밖에도 뮤비 속에 장치는 많은데요. 일단 뮤비 속에 전시된 대부분의 사물들이 각이져 있는 걸 봤을 때 이는 인스타 속 피드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딘은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천장에 달린 조명들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꺼지거나 켜지기도 합니다. 그니까 이 조명 하나하나는 딘의 피드 속 사진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진을 올리고 내리고 숨기고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부질없는 행위란 걸 화면이 일그러지는 이 장면에서 드러나요. 초반에 딘의 모습이 계속 바뀌는 이 씬은 그가 인스타라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사색, 고뇌, 슬픔, 우울함 등을요. 또 앞서 살펴봤던 아트워크처럼 인스타그램의 아트워크에도 트랙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잘 담았는데요. 뭔가 예술적으로 보여지는 이 사진은 어딘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한마디로 있어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억지로 끼워 맞춘 탓에 테두리는 어긋나고 색도 흑백과 컬러로 뒤죽박죽 섞여 있으며 심지어 기타를 조율할 수 있는 헤드머신은 완전히 뒤틀려 있죠. 제 생각에 이 같은 연출은 뭔가 있어 보이려 하는 인스타그래머들의 사진들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으로 다가온다는 걸 이런 식으로 꼬집은 것 같습니다. 딘은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했음에도 더 진정성 있는 결과물, 더 리얼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오는데 시행착오도 많았죠. 신인 시절 곡을 팔기 위해 자극적으로 비트를 만들었지만 찾아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을 때 그는 이런 방식의 악순환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오히려 본질에 다가가기로 맘을 먹죠.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자고요. 그가 지금 같은 목소리를 만든 과정도 비슷합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을 실은 목소리가 최고란 걸 깨닫죠. 이처럼 딘은 커리어 내내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전 그의 활동이 뜸한 지금도 어떤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 중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살이, 하울링 404, 숨에서 그가 말했듯이 어쩌면 그는 현실이란 하나의 반복된 시스템에 갇혀서 잠깐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한 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면 딘은 언젠가부터 예고도 없이 작업물을 드랍했기에 다음 앨범도 소리소문 없이 우리에게 슬며시 두고 갈 수 있어요. 그런 그의 미완성작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죠. 지금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멋이 없어 보일 수 있더라도 뭔가 저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나다운 게 가장 멋있는 아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